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옵션 만기 그리고 또 수능이었던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야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을 텐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운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전에 상승 탄력 유지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좀 밀렸고요. 마감 10분 전부터는 또 동시호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결국에 4자를 보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좀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PBR,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0.85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나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나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론도 슬슬 나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바닥은 잡은 건지 갈수록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전략 잡아주실 세 분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이태우, 임종혁, 최영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태우 파트너님, 첫 방송할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간쯤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은 밸류를 보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가 깨져버린 시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심리를 봐야 될까요? 밸류를 봐야 될까요? 정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뭘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둘 다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밸류를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좀 가져가면서 어떤 멘탈 관리가 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0.8배 수준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이 해당 수치들이 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0.81배 수준대 항상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대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4만 원 구간대에 진입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PBR 부분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바닥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낙폭을 좀 염두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패닉셀 현상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수의 바닥 충분히 염두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패닉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대박천국 일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에 같이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은 현상을 좀 바라보시되 관망하시되 어떤 좀 객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혁 파트너님, 오늘 장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좀 올랐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상승했다 결국 또 하락을 했는데 정말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돼 갖고요. 몰래카메라 같아요. 이렇게까지 투심이 안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 증시에 왜 이렇게 유동성에 힘이 없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빠진 거 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트루먼 쇼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대두가 돼 갖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거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유달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의 투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주,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투심이 개선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치스법 폐지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마치 폐지가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과매도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데 투심이 무너져 갖고 지금 과매도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딥밸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시차를 두고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스마트머니가 유입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심이 개선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시장이 이젠 좀 안정이 되는구나. 이제 악재를 과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12월 정도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이제 사지 말라는 증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가격 조정 사이클 막바지 국면입니다. 가격 조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지선을 확인하고 지지선 위에서 연착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명확한 지지선이 확인되는 시점은 제가 볼 때는 12월 중순?
예, 그때쯤 돼야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면은 진입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실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다 보면은 슬기롭게 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동 파트너님, 예. 오늘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제 주변에서도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은 정말 사야 될 구간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장 마지막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5만 원은 지켜준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장 마지막 결국에는 5만 원 선까지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자의 삼성전자 하락은 그냥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만에 움직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를 왜 제가 하루만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그냥 뭐 이게 수급적으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는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효과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네. 상대적인 평가들로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존에 물론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악재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스탠스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를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아마 오늘 동시호가 때 좀 깜짝깜짝 놀랄만한 종목군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밸런스를 좀 맞추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499에서 끝냈습니다. 무슨 뭐 마트 할인 가격도 아니고. 일단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으면 모멘텀들을 못 찾잖아요, 지금. 앞서서도 우리 임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쪽에서 가장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게 어찌됐든 칩스법의 존폐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축소라든지 뭐 폐지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과의 뭔가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중국과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되게 되면 또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내는 회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뭐 적자는 회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분기 실적 뭐 7조 내는 회사가 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거 자체는 다음 분기, 뭐 내년, 내후년 이런 상황들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뭔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6만 원대에서 제가 어떤 얘기 농담 삼아 이거 5만 원대 들어오면 무서워서 못 사실걸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실상 지금 막상 4만 원대를 보니까 그래도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를 보니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 상황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늘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파생 쪽에서 우리나라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해외 증시가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뭐 S&P 오늘 밤서부터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나가지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되진 않거든요. 같이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하락만큼 우리나라가 그대로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상으로 느끼거나 뭐 간밤에 딱 잠을 깨고 일어났었을 때 미국 이렇게 빠졌는데
걱정했던 거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덜 빠지는 과정에 삼성전자가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나머지 종목들 다 때렸죠. 다 매도를 때리고 지수를 버텨요. 근데 상대적으로 옆 동네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총 1위 알테오진이 오늘 5% 올랐나요? 네. 그리고 2위, 3위가 에코하고 에코프로비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7% 이상씩 막 하락을 벌이니까 지수가 1% 이상씩 빠진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밸류 자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0.8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자체가 시장의 심리에 너무 억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채권 금리에 대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레드 스윕으로 오늘로서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안감들이 주식시장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융시장에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미 좀 맞기는 했었지만 나머지 여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저는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지수 때면 그냥 횡보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는 우리가 뭐 매일매일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뭐 2차원지가 어떠한 그림들을 그려줄지에 따라서 코스닥 레벨은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의 조정이 굉장히 좀 깊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시작부터 밀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태호 파트너님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종가가 20만 원 선이었고 이때는 이미 트럼프 확정이 났고 뭐 공화당의 하원 장악도 확실했는데 이번 주 내내 하이닉스는 계속 밀렸거든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뭐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그냥 결국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수급적인 거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트렌드포스에서 내년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주가 하락들이 보통 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나온 그 조정치에 있어서는 HBM에 대한 가격 전망 자체도 좀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도 일부 수급적으로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던 이 칩스법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칩스법 폐지에 대한 부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나 칩스법 자체가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됐던 시점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바로 이거를 이제 없애버린다 이런 쪽은 쉽지 않은데 물론 그 폭 자체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우려감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일부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역시나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조정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이제 결국에 이 AI 관련된 어떤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기점으로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정현 파트너님 오늘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환율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1,400원대를 넘어섰다가 물론 뭐 1,390원대로 조금 내리기도 했었지만 오늘 또다시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자, 이거 정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구두 개입도 조금은 통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버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좀 확인이 돼야지 투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피크아웃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잖아요. 한 차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언제쯤 한국 증시에 진입을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까지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꺾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좋아해요. 해외 주식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전 수요가 있거든요. 환전 수요 때문에 또 환율이 또 빠지다가 또 지지선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계속 해외 주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을 매수 안 하면 왠지 소외당하는 느낌도 있고. 포모 현상까지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는 또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질비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율의 어떤 하락을 제한시키는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방금 얘기를 좀 잘해주셨는데 예. 미 증시도 좋아하지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예. 많이들 좀 하시는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지금. 그 부분 자체도 국내 예.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예.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로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안 올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확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유동성 장세가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바닥을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특히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시중금리의 바닥이 확인됐을 때 보통 큰 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세요. 지금 큰 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절대값은 제한적인데 뭐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되고 이더리움에도 투자해야 되고 미국 빅테크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유동성이 그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부 그 트럼프 트레이드 기업으로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면요, 시장을 그래도 그나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동 파트너님한테 최근에 이런 얘기가 그닥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반대 매매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관련해서 뭐 금융 당국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높게 진행이 됐었던 그 수준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좀 낮은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게 뭐냐면 국내 증시에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수급 자체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국내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 시장으로의 뭔가 매력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 자금이 이제 국내 증시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국내 증시가 어찌됐든 뭐 주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뭔가 이제 투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성과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자금들을 좀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전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금은 적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은 안 좋고요. 그렇다고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 비중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신용에 대한 압박도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간대별로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 출발할 때는 반대 매매 나오는 거고요. 또 9시 반 지나면은 기관 쪽에서에 대한 손절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시에서 2시 반 정도 사이가 되게 되면 뭐 스탁론 쪽으로 추정이 되는 또 반대 매매들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최근의 분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약하게 출발했던 시장, 그리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시장,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움직였다가 또 한 2시 좀 넘어서 또 빠지면서 계속 약세장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용 물량의 출회라고 시장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신용 이제 그만 매도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은 좀 무책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 안정화가 전반적으로 좀 나와줘야지 여러 가지 모든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가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그 외의 것들의 해결법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대별로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 지수가 안정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신용 물량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될 수급적인 악재다라고 또 하나의 악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죠. 특히 조선주들은 뭐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그런데 2차 전지주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최영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흔들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분위기인데 이태호 파트너님 이 둘 중에서 섹터를 좀 봐야 한다면 어떤 쪽을 좀 더 봐야 할까요? 확실히 만약에 뭐 2025년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선 쪽을 확실히 지금은 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주가 자체가 업종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작년도 1월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전방 수요 자체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메탈 가격 같은 경우도 급락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또한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자체 밸류에이션이 한 22배 정도 PR을 반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한 37배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높아진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초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또 큰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 2기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민간 기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한 어떤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국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선 섹터를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정혁 파트너님, 뭐 네. 방금 이제 조선대 2차 전지 관련해서 올라가는 쪽과 조금 밀리는 쪽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 상당히 움직임이 뭐 조금 쉬었다가도 언제 쉬었냐는 듯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그 외적으로 뭐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뭐 그 외에 또 신재생 섹터 이런 섹터들은 계속 없이 지금 속절없이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피해 섹터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책 수혜 섹터가 소수예요.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정책 수혜주 중에서 수혜 sek터 중에서 덜 오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쪽 기업들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미래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 진짜 많고요.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백악관의 어떤 핵심 부서 수장으로서 규제 완화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로봇 테마주가 안 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안 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도 관심 가지면 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원전에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완전 우호적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원전 테마주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그 중소형 원전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같은 애들 빼고는 다 기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시차를 두고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은 LNG에 관심이 많아요. 에카 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체에 관심이 많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LN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LNG 생산량 증가하고 물동량 증가하면은 LNG 운반선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면 K주선이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보는 거고 또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분 같은 기업도 낙수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특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매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초이스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명나게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희선 MC 종목 상담을 하시잖아요. 종목 상담하면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오늘은 뭐 바이오 쪽도 흐름이 어떨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 2차 전지도 많고 그냥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구간에서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영동 파트너님, 예. 지금 구간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잡아야 될까요, 진짜? 일단은 물타기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는 전제 하에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우리 임지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이 안 움직여요. 트럼프 트레이드 해봤자 뭐 말씀하셨던 섹터가 사실은 전부거든요. 네. 근데 그 섹터들이 일제히 다 상한가가 간다고 하더라도 할지언정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정상 비정상을 좀 나누긴 그렇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좀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모멘텀이 발생된 쪽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갖고 오는 거면 이쪽에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올 때 물을 타야 되는 거지. 지금 섣부르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이제 트럼프 당선 확정이에요. 오늘로. 네. 그렇죠. 레드 스웨이브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수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수위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인수위 작업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뭐 반도체는 이렇게 할 거야, 뭐 2차 전지는 이렇게 할 거야, 조선은 이렇게 할 거야, 뭐 재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근데 그게 다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수위 과정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기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하나의 시장은 계속 변동성들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변동성들을 이겨내면서 지수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거기에 변동성에 취해서 하시게 되면 멘탈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실상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해 1월 한 20일 정도 오시네요. 이제 빨리 짧게 얘기하시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1월 20일 정도가 이제 취임하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날까지는 아마 요 분위기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1월 20일 되게 되면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에는 어떠한 기조로 갈 거고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은 막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목군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뭐 아까도 화장품 얘기를 하셨지만 화장품 종목군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실적 너무 잘 나와요. 네. 근데 관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가 붙다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군들은 과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섹터군들을 보시게 되면 또 과하게 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현금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다음 트럼프의 정말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정상적인 직무를 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배팅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들은 가지고 있으시는 게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타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